다시 시작을 합시다. 나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소윤이 형 어떻게 가야 되지? 또 뒤로? 잘 모르겠어. 일단 갑시다. 자, 삼각함수를 각과 변 사이의 관계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삼각 B를 다룰 때는 이 각의 크기가 예각으로밖에 안 나왔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할 거다 보니까 아예 새롭게 이제 정의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각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이 잘 돼야지 삼각함수가 편해져. 자, 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형이야. 오케이? 그럼 어떤 도형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 각은 어떤 도형이에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더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이런 이 모양 자체가 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뭐 30도라는 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45도라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의 크기를 그냥 임의적으로 각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까지의 각은 저 두 반직선에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 사실. 기준점 없이 그냥 우리가 벌렸다 좁혔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하나를 좀 기준을 잡아놓고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아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움직이지 않겠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움직이는 건 이 하나만 움직이게 만들 거라는 거야.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움직이는 아이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 움직일 동자 경사 경자 써가지고 움직이면서 기울이면서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요거에 맞는 이제 각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각의 크기가 등장을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자, 그때 이 동경이 그러면 시초선 기준으로 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성이 등장을 하죠.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질 때 이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밑에 쪽에서 내려와서 쭉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지? 자, 해서 우리는 이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이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의 각, 하나는 마이너스의 각으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 기준 위쪽으로 올라갈 때를 우리가 양의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양의 각,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시초선 기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음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요 정도의 크기가 그래서 한 45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는 플러스 45도가 된다라는 거고,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바퀴를 다 돌렸을 때 얼마냐면 360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315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각, 양의 방향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45도일 수도 있지만 동경이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이렇게 삑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몇 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405도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김연아 너무 뭐 옛날 사람인가? 그래도 이번에 또 이슈가 됐으니까 김연아를 한번 생각해봐. 돌잖아. 더블 악셀을 하고 트리플 악셀을 한다고. 그때 우리는 제자리 멈췄으니까 걔는 한 바퀴도 안 돌았다 이렇게 그 0도만큼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세 바퀴를 돌았으면 1080도를 돌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두 바퀴를 돌았으면 720도를 돌았다고 얘기를 하고. 태권도에서 발차기를 할 때에도 몇 도만큼 돌아가지고 발차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꼭 0에서부터 360도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았으면 그거를 다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게 405도라고 하는 각도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또 두 바퀴를 돌고 나서 45도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720도 플러스 4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겠지. 그죠? 세 바퀴를 돌았으면 1080도 플러스 45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그죠?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더라. 하나의 동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더라. 음의 방향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만 돌았으면 마이너스 315도겠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이만큼 더 왔을 수도 있잖아. 음의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315도 마이너스 뭐 360도 플러스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도 되겠고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마이너스 315도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을 갖다가 한 방에 우리가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뭐 이 각의 크기를 그냥 요 각, 가장 작은 양의 각으로서 가장 작은 각으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라면 이 각으로서 표현을 해준다면 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얘는 360도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45도가 된 거고 720이라는 건 360도 곱하기 2를 한 거고 1080도라는 건 360도 곱하기 3을 한 거고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15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360도 즉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45도를 했다라고 해주면 괜찮아요. 그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45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건 결국 하나의 각의 크기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의 n은 정수가 될 거고 알파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뭐 요 정도의 각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도 괜찮아.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18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라고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이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시초선이고 뭐 그 각의 크기가 한 요만큼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160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초선이고 동경이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이게 뭐 한 200도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요게 각의 크기가 160도니까 이 160도를 가지고 마이너스 160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크게 상관없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뭐 어렵진 않지.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 뿐이야. 새롭게 각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 뿐. 해서 하나의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일찍 왔네? 4시 막 다 돼서 올 거라고 해서 나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잘 어떻게든 잘 넘어가다. 지금 뭐 몇 개 하진 않았어. 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정의를 하겠다. 각이라고 하는 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 건데, 그래서 이제 생겨먹은 게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걸 각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그냥 뭐 똑같은 모양인데도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너무 오합지졸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딱 하나의 모습으로 출발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아이를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를 건데 기준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움직여봐. 그럼 얘 자리도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 하나의 선만 움직이게 만들 거다.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우리는 이제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때 이제 각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방향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45도라고 하는 각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동경에 대한 표현을 45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올라갔으면 360 플러스 45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또는 720 플러스 45도가 될 수도 있고 1080도 플러스 45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음의 방향으로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건데 그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15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315도라고 하는 각 자체도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놓고 45도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15도니까. 그러면은 음의 방향으로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더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텐데, 이것도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5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하나의 각의 크기가 등장을 할 때 그 각의 크기를 우리는 360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아이를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0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80에서부터 플러스 180도 사이의 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둔각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 아이는. 지금 페이지는 132페이지. 자, 그래서 이 일반각이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각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 알파를 찾아내면 그 알파에 맞춰서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 있어. 이게 시초선이고 이게 동경인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쌓인 405도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그럼 405도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결국엔 누구랑 똑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쌓인 45도랑 똑같지 않을까? 어차피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가 동경의 위치가 똑같잖아. 45도나 405도나. 그죠? 그치? 그러면 결국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되게 큰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각으로서 표현을 해주고 그때 이 알파의 값만 찾아줄 수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값들을 다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일이 뭐냐면 좌표평면으로 갈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시초선이 돼. 그래 놓고 뭐 세타라고 하는 값이 뭐 위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이 점에 한 3,1이 있어. 3,1이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인 360도 곱하기 7 플러스 세타 이 값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그냥 이거는 결국 7바퀴를 돌렸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죠? 7바퀴를 돌리고 나서 결국 올라오는 건 세타만큼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인을 구할 때 이 값은 사인 세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여기가 3,1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10분의 1이 된다. 그죠?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 동경이라는 걸 만들어 간다는 거야. 괜찮아요? 다만 이제 각의 크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135도라는 값이 있을 때 사인 135도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리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아니다. 각에 대한 크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 결국 나타내는 구분점이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직각을 기준으로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 크면 둔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만들어 갈 거야. 오케이? 좌표평면으로 이제 만들어 갈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각각의 사분면에 대한 각들에 대한 크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축에 대한 각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랬을 때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방금 얘기했어? 뭘 시초선으로 할 거냐면 이 아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우리는 시초선으로 얘기를 해주겠다, 잡아주겠다. 오케이? 자, 이 아이가 기준점이야. 그럼 이걸로부터 얼마만큼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시초선에 대한 각의 크기는 얼마가 돼?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럼 각의 크기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그렇죠. 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각으로서 표현했을 때 이 알파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거냐? 360 곱하기 n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될 거지. 그죠? 자, 얘를 조금 쪼개서 180도 곱하기 2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180 곱하기 2n이다. 자, 그러면 y축 음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아이는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90도만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가 90도가 된다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또는 180 곱하기 2n 플러스 9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1사분면의 각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내 주기를 360 곱하기 n 플러스에서부터 이것보단 크고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이것보단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x축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x축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서부터 180도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180을 기준점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죠? 이게 180 곱하기 2n 더하기 1 해서 우리가 180을 기준점으로 해줬을 때는 180 곱하기 짝수 180 곱하기 홀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 괜찮아요? 180 곱하기 짝수는 x축 양의 방향 180 곱하기 홀수라고 했을 때는 x축 음의 방향 이렇게 이제 되겠다. 자, 그럼 2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360 곱하기 n 플러스 90에서부터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3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x축, y축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270도만큼. 그죠?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 이렇게 해도 되는데 270이라는 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x, y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작다. 그렇죠? 그러면 360 곱하기 n 마이너스 9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3, 4분면의 각 또는 4, 4분면의 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때 3, 4분면의 각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360n 플러스 180에서부터 360n 플러스 27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있다 해서 나 270 싫어 마이너스 90 이렇게 할래 이러면 돼?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180에서부터 마이너스 90도까지라는 건 좀 말이 안 돼. 왜냐면 같은 n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0 집어넣었으면 180도부터 180 여기보다는 크고 좀 말이 안 되잖아. 180보다 크고 마이너스 90보다 작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안 돼. 같은 흐름에서
같은 흐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내가 사이즈를 키워갈 거면 180도가 크다 이렇게 하면 27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4사분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부터 360 곱하기 n 플러스 36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표현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360 곱하기 n 마이너스 90 이러면 마이너스 90보다 90도만큼 커진 값이 여기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이쪽이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보단 얘가 마이너스 90이면 여기는 플러스 0 이면 딱 맞잖아. 그죠? 표현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문제.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다. 그때 우리가 구하라는 게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물어봐요. 3분의 세타가 포함된 4분면을 찾아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안 끊기지.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냐?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에서부터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분의 세타라면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전부 다 3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3분의 세타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건 120 n 플러스 60보다는 크고 120n 플러스 9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자, 그때 여기서의 n은 정수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수의 값.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이 360의 배수가 되면 똑같은 그 지점을 위치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360 곱하기 n 이런 식의 표현이 되면 똑같은 지점이 계속해서 표현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n에다가 어떠한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일단 0 집어넣을 수 있고 1 집어넣고 2를 집어넣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3을 집어넣는다라면 3을 집어넣는 순간 이게 360도가 되기 때문에 0을 집어넣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돼. 괜찮나요?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때는 1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3으로 나누면 그냥 0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지점들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n이 0이다라고 했을 때는 60에서부터 90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 60도가 되는 지점부터 90도가 되는 요 사이의 각으로 표현이 된다. 그죠? 자, 근데 n이 1이었다라면 1 집어넣어주니까 120 플러스 60 하면 180도가 되고 여기는 얘보다 30도만큼 큰 곳이니까 210도가 되겠죠. 그럼 180도라는 건 여기야. 여기에서부터 30도만큼 커진 지점. 여기에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n이 2일 때는 n에다 2를 넣어주니까 300도가 되네요. 300도에서부터 여기는 30도만큼 커져야 되니까 330도가 되겠고 300도라는 건 270에서부터 30도만큼 커진 지점. 330도는 360도에서 30도만큼 작은 지점. 요 지점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3분의 세타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하나의 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의 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각을 정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아이를 우리가 좌표평면상으로 옮겼을 때 그 각이 좌표평면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분면과 축 방향에 따라서 4개로 나눠지는 건데 그들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각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두 각 사이의 관계를 좀 만들어 갈 수가 있어. 두 각 사이의 관계. 두 동경 사이의 관계. 두 동경 사이의 관계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버티자. 오늘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아니 삼각함수가 근데 재미가 없긴 해.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 그래서 되게 싫어하지 다들. 두 동경 사이 관계. 자, 총 5개의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제 첫 번째 일치. 동경이 일치한다. 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표현될 때 요만큼을 우리가 알파 이렇게 되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꼭 똑같은 각만큼을 표현해 줄 필요는 없어. 그죠? 또 다른 하나의 각은 이렇게 몇 바퀴를 더 돌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각의 크기를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알파하고 베타를 뺐을 때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면 베타는 여기서 딱 떨어지지. 그죠? 시초선에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시초선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 360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자, 어떤 식으로는 축 위의 각으로 표현을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이 겹쳐지면 우리는 보통 빼요. 근데 이어 붙일 수가 있으면 더해준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x축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잖아. x축 대칭.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야. 그럼 하나의 각의 크기가 이만큼. 이만큼이 뭐 알파야. 물론 알파도 돌아서 온 각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x축 대칭인 각 하면 요만큼 해서 이 각이 이제 베타가 될 건데 베타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잖아. 이게 베타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에서는 여기서는 겹쳐지는 거야? 아니지. 겹쳐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x축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똑같잖아. 그럼 이어 붙여지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베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인데 알파만큼을 내가 이어 붙이니까 딱 x축 위로 x축이 양의 방향으로 딱 떨어진다라고. 그죠? 시윤아? 시윤아? 그치? 뭐가 그래? 요만큼이 알파면 베타에서 요거를 붙여서 알파만큼을 딱 이어 붙였을 때 x축 위의 각으로 딱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x축 양의 방향, 즉 320 곱하기 n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아까 우리가 방금 여기서 했던 사분면의 각으로서의 그 축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잖아. 그 표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y축 대칭이겠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요만큼일 때 y축 대칭이라는 건 하나는 요만큼. 즉 여기를 내가 알파 이렇게 했을 때 베타는 뭐 몇 바퀴를 돌고서라도 어쨌든 요만큼 오는 걸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딱 겹쳐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알파만큼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딱 붙여줬더니 x축 음의 방향으로 딱 떨어지죠. 그죠? 이어 붙였더니 이어 붙이겠다라는 건 나는 이 두 개의 각을 더해주겠다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겠다라고. 근데 여기에 떨어졌다라는 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지? 이해되죠? 근데 막상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는 되지? 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자, x축 대칭, y축 대칭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되겠죠. 자,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식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주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는 건 이렇게 돼서 이 각이랑 뭐 이 각일 거야. 그죠?
원점 대칭이니까 하나 뭐 점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원점 대칭이면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죠?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직선. 오케이?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일직선상이 있는데 일직선 같은 방향이면 얘가 돼요. 일직선 반대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 일직선 반대 방향이 있다. 이게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때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가 알파야. 베타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알파만큼을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이어 붙인다 해가지고 뭔가 나오겠어? 아니야. 이만큼이 지금 알파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만큼이 겹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이때는 나는 알파랑 베타를 빼줄 거라고. 뺐더니 여기로 딱 떨어지네? 그죠? x축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표현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뭐 절대값 씌워도 되고 그냥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되는 게 여기서의 n은 정수예요. 음의 정수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굳이 절대값 씌우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어차피 큰 게 누군지 작은 게 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뭐 다른 하나의 조건이 더 등장을 할 거야. 뭐 이 알파 빼기 베타의 가격 크기가 뭐 몇에서부터 몇 사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하면 그에 맞춰서 n의 값도 구해주면 돼. 자, 이렇게 되겠고 다섯 번째 y는 x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 y는 x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각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이거에 대한 대칭을 시켰을 때 이렇게 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를 이만큼 잡으면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이 베타야. 그럼 여기서도 내가 뭐 겹쳐질 것인가 이어 붙일 것인가 딱 보면 알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어 붙일 거예요? 겹쳐지는 거야? 겹쳐지는 거예요? 베타에서 내가 알파를 이어 붙여야 돼? 아니면 겹쳐서 빼줘야 돼? 그렇죠. 이만큼이 알파인 거잖아. 그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줄 거고 그때 지금 y축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동경 사이의 관계.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총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동경이 일치한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두 개의 상황에서는 두 개가 이제 겹쳐지는 상황으로 연출이 돼서 두 개는 빼요. 근데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y는 x에 대한 대칭일 때에는 이어 붙였을 때 뭔가 관계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각을 더했을 때 각각 어딘가에 표현이 될 것이다. 어딘가로 표현이 되더라. 그것만 우리가 잘 찾아가면 되겠고 사실 이게 뭐 되게 중요 단어는 아니에요. 어려워는 하는데 중요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딱히 우리가 막 암기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되게 헷갈릴 거니까. 더하는 건지 빼는 건지 더했을 때 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방금 우리가 한 대로 그냥 이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지 그럼 나는 이게 겹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어 붙여야 되는 것인가 붙이는 걸로 봐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자꾸 내가 표현을 해봐야지 알 수 있더라. 근데 표현을 할 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5도의 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동경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45도 같은 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만약에 y축 대칭이야. 그럼 이렇게 왔는데 이 각의 크기가 여기로 갈지가 헷갈리게 돼요. 45도로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내가 약간씩 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45도면 되게 헷갈려져서.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인 값으로 그래서 보통 내가 30도 정도의 각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더라. 자,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 나 그냥 막 했는데 이거 135쪽에 대표 문제야. 대박. 안 보고 했는데. 쩐다. 완전히 똑같아. 세타가 3, 4분면 3분의 4 사이. 대박.
자, 그래서 135쪽 문제랑 그다음에 138쪽 문제랑 풀어보고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